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생각하면 중국의 정치인, 공산당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는 1949년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하며 거대한 중국 대륙을 손아귀에 쥔 초대 주석이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정치적 권력이 막강했던 마오쩌둥에겐 보이지 않는 추악한 사생활이 드리워져 있었죠. 공식적인 석상에선 인민들에게 우러러보는 위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저 성에 집착하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악한 면은 수없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성생활에 초점에 맞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껏 몰랐던 그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에선 오랫동안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한 사람에 의해 그의 사생활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그의 주치의 리즈수이. 리즈수이는 그를 22년간 옆에서 치료하면서 입을 묵묵히 닫고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곧장 미국으로 건너가 책 한 권을 저술하면서 그의 성생활을 단 3가지 측면으로 실토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생. 리즈수이의 저서에선 겉으론 엄숙하고 자상한 노신사 같았지만 그는 노상 여인들을 놀이개 삼았다. 특히 만년의 마오의 생활은 극도로 문란했으며 여인들과 끼고 노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 라고 기록이 됐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생활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물색하기 위해 밤마다 무도회를 열어 향락을 즐겼고 거기에서 그와 하룻밤을 보낸 여성들만 배우, 외국 여기자, 열차 승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마오쩌둥은 마치 역대 중국 황제와 비슷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호색을 즐겼고 수많은 여성 중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순수한 10대 여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나이든 여자들은 한 물정에 너무 밝아서 순진한 맛이 없다 라고 말하며 순박한 10대 여성을 상대로 욕망을 해소하죠. 그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잠자리를 한 여성만 해도 수백 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은 어디까지인지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성생활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남성에게도 있었죠. 마오쩌둥은 종종 양기를 보충한다며 10대 소년들을 방으로 불렀고 리즈수이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시중을 드는 젊은 남자들은 모두 잘생기고 힘이 셌으며 숙면을 돋기 위해 밤새도록 마사지를 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젊은 경호원은 그의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오쩌둥은 그를 자신의 침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리즈수이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저술하였죠. 이것에 관하여 그니 추측으로는 마오쩌둥은 동성애자는 아니었고 성행위에 대한 불감으로 색다른 자극을 위해 남색을 간혹 즐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불륜. 마오쩌둥은 결혼을 총 몇 번이나 했을까요? 총 4번입니다. 수많은 결혼을 하면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4번째 부인 장칭이었습니다. 장칭은 배우 출신 이혼녀로 남자 관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녀는 마오쩌둥의 당인 공산당과 반대당이었던 국민당 간수와 매춘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공산당 내부에선 정치적 문제가 설켜있는 그녀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3번째 부인인 허쯔종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였지만 지속적으로 장칭과 바람을 피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3번째 부인과 단번에 이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두 관계는 또 다른 마오의 호색으로 망치게 되었고 사랑은 역시 고쳐 쓰지 않는다는 말을 증빙해 주었죠. 마오쩌둥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칭이 아닌 다른 여자를 지속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으며 성욕에 가득한 그를 위해 예쯔롱이라고 불리는 기밀 비서가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일화로는 마오의 여성들은 예쯔롱의 집에 먼저 와 머물러 있다가 아내인 장칭이 완전히 잠든 것이 확인이 되면 여성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마오의 침실로 인도되게 되죠. 그것을 예쯔롱이 끊임없이 여성들을 보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꼬리도 길면 잡히는 법, 장칭은 남편이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장칭은 또라이 같은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화를 내는 일이 매우 잦아지며 관계가 더 생기게 되었죠. 이 때문인가요? 그녀는 결국 문화대혁명에서 아주 지독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생관념. 당시 시대상이 위생 자체가 현대와는 비교할 정도는 되지 않지만 마오쩌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평생 자신의 그곳을 씻은 적이 없었죠. 그의 주치인 리즈수이가 마오의 건강을 염려스러워하자 마오는 당당하게 여자의 몸 안에서 씻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됩니다. 그의 성생활과 위생관념으로 인해 마오는 성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와 관계 맺은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병에 전염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성병에 걸린 당사자들은 화가 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자신도 모르게 성병에 걸린 여성들은 모두 마오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자랑스러워하고 황홀해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북한처럼 감정을 숨기기 위해 자랑스러워한 척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성병에 걸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간택받은 여성들은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잠자리에 불려나가는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여겼죠.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마오와 악수를 하며 몇 주 동안 손을 씻지 않을 정도였는데 밤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그녀들에겐 더욱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성병까지 더하면 마오와 그 여성은 밀접한 관계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오의 성생활은 그가 1970년대 이후에 루게릭병으로 추정되는 질환에 걸리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실제 모습을 보니 어떠신가요? 거대한 정치적 위상 뒤에는 그의 추악한 실상이 드리워진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마오의 행적이 심각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의 잠자리를 자랑스러워한 그녀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처럼 마오쩌둥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심각화된 인물이었고 사생활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방탕했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당호박이었습니다.